세상에 두 발로 서다. 우리는 인간에게 태생적으로 성장과 발달을 향한 성향과 활력, 심리적 욕구가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접근법에서 내면화는 아이가 주도적으로 외부의 지시를 내부의 지시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쓰레기를 내다 버리라는 부모의 지시를 점차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며 나중에는 지시가 없어도 알아서 내다 버리는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는 규칙을 내면화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내면화는 아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이가 부모의 도움을 받아 직접 이루는 것이 된다. 아이는 부모가 지운 책임을 받아들였다. 물론 여기서 아이를 사회화하는 부모는 내면화를 쉽거나 어렵게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내면화를 실제로 이루는 주체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다. 이런 설명이 처음에는 그저 말장난으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심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인간 발달의 본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실용적 관점에서는 자녀나 학생, 직원, 환자, 시민들의 책임감을 높일 방법을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제시하기 때문이다. 규칙과 그 아래 깔린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은 늘 확정되고 통일되는 자신의 모습 속으로 세상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사례에서 행동 아래에 깔린 가치는 가족의 생활이 원만하게 유지되게 할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치가 아이의 자아 발달에서 일부가 되어가는 과정이 통합이다. 남들과 연결되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다시 말해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 아이들은 타협을 해나간다. 친밀한 집단과 사회가 요구하는 규칙과 가치를 받아들이려는 성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아이는 그러한 타협을 통해 가치와 규칙을 내면화하여 능숙하게 사회적 역할을 해나가게 된다. 우리는 흔히 자기가 속한 집단의 가치와 규칙을 받아들인 연후에 그에 따라 행동한다. 해야 하는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의 형태를 띤 내면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머릿속에서 외부의 목소리가 울리며 명령을 내리는 것과도 같다. 그 목소리는 악랄한 훈련교관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부드럽게 들리지만 그래도 부담을 주는 어른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은 아들이 경험을 성공적으로 통합했다면 업무에서 자율적일 수 있다. 그 길을 강요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이라고 느낄 것이다. 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소화 흡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의무감과 부담감에 시달릴 것이다. 그 결과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첫째, 경직된 의무적 복종이다. 베스트셀러 작가 마이클 크라이튼도 한때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한다. 그는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몇 년 동안 의대에서 공부했다. 부모는 아이가 자라서 꼭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크라이튼 자신도 그 기대와 계획을 받아들이고 말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의대 공부를 마친 후 의사의 길을 걷지 않고 정말로 하고 싶었던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크라이튼과 가족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니 표면적으로만 살펴보자. 탁월한 재능을 타고난 청년이 의무감과 부담감 때문에 오랜 세월을 관심 없는 공부에 바쳐야 했다. 의학 공부를 해야 한다는 내사가 워낙 강력해 거기에 통제당했던 탓이다. 물론 그의 경우에는 다행히 내사에서 벗어나 원하는 일로 옮겨갈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내사의 소나기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한다. 둘째, 여러 가지 내사가 한꺼번에 일어나 어느 한 내사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결국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으면서도
외면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된다. 누군가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인데 가업을 물려받았지만 제대로 통합하지 못한 젊은이가 있었다.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 떠맡기는 했지만 무력감을 느꼈다. 양면 가치를 느끼며 사업을 해나가면서 사업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는 우는 소리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 온갖 핑계를 늘어놓기도 했다. 그에게서 내사는 가업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겨주었지만 그렇다고 그 가업에 전념하게 할 정도까지 되지 못했다. 셋째, 직접적인 저항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법조인 가문의 아들이 부모의 기대와 달리 변호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범법 행위를 한다든지 목사의 딸이 가수가 되어 무신론적인 내용을 담은 노래를 부른다든지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내사된 가치와 규칙은 이렇듯 다양한 결과를 낳지만 그 어느 것도 긍정적이지 않다. 내키지 않으면서도 따르는 것이니 정면으로 반항하는 것이나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명백히 부정적이다. 경직된 의무적 복종의 경우 부모를 기쁘게 할지는 모르지만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큰 부담을 지운다. 우리는 숙제나 심부름을 잘하는 아이를 보면서 아, 동기부여가 잘 됐군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 달리 보면 어떨까? 그 행동이 통합의 결과인지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는 답이 나온다면 그야말로 훌륭하다. 하지만 가치를 내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행동한 것이라면 아이의 내면에는 깊은 상처가 남는다. 내면의 압박을 받아 하는 행동은 얼핏 보아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큰 상처를 남기게 마련이다. 의무감 때문에 순응하는 행동은 아이에게 여러모로 해롭다. 우선 학교 생활에 즐길 활력과 열정을 잃어버린다.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건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일을 찾기보다는 남을 기쁘게 하는 데에만 골몰하게 된다는 점이다.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가치와 규칙을 제대로 내면화하지 못하는 것일까? 내가 가정했던 대로 모든 사람이 주변 세계의 여러 측면을 내면화하여 맡은 역할을 잘 해내려는 동기를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면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에게 이로운 행동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화분에 씨앗을 심으면 싹이 트고 자란다. 그것이 씨앗의 본성이다. 싹이 트고 자라는 과정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씨앗이 나무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말라 죽기도 하고 때로는 썩기도 한다. 기후 조건이 맞지 않거나 양분이 부족하면 자라지 못하는 것이다. 햇빛과 물이 있어야 하고 온도가 알맞아야 한다. 그렇다고 이 요소들이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씨앗이 타고난 대로 자라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양분인 것만은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타고난 방향으로 발달하기 위해서 심리적 자양분이 필요하다.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내면화하고 통합하여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려면 내면화를 뒷받침하는 사회 안에서 자율성과 자신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등 기본적인 심리적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